식단 운동을 열심히 해도 체중계만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 고통을 제가 정말 잘 알아요. 근데 이렇게 체중이 변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 잘못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감량이 잘 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체중계에 매달리고 체중을 보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체중계를 밟고 어제보다 0. 몇 킬로 늘었다는 이유로 하루 기분이 다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체중은 지방을 감량시키고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을 전혀 정확하게 반영시키지 못해요. 심지어 지방이 분명히 빠지고 있는데도 체중이 그대로거나 늘어날 수 있는 케이스가 정말로 많거든요. 반대로 지방이 안 빠졌는데 체중이 줄어드는 착시도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체중을 보지 말고 왜 복부둘레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두세 가지 정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선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실제로 지방이 잘 빠지고 있는데도 체중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오늘 하루를 다 놓아버리고 과식 폭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아까운 거죠. 오히려 더 적게 먹어버리면서 지금 양을 충분히 먹어도 살이 빠질 수 있는데 더 적게 먹고 기초 대사량을 낮춰서 살이 찌는 몸으로 변화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이 잘 빠지고 있는데 내 혼자 착각해서 과식 폭식을 하거나 적게 먹어서 기초 대사량을 낮춰서 살찌는 몸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허튼 짓을 하지 말라고 이 영상을 찍는 거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중이 정체되고 복부둘레가 빠지는 유형이 어느 분들이라면 내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반복하고 먹는 양을 충분히 늘려서 대사 회복을 한 후에 감량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체중계의 숫자는 잘 안 변하고 눈바디가 변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우선 지방이 빠지는데 체중이 늘거나 체중이 그대로인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 몸에 글리코겐과 수분이 쌓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글리코겐이 뭐냐면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을 분해서 저장해 놓은 형태의 이름을 글리코겐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 몸은 이 글리코겐을, 즉 이 탄수화물을 어디다 저장하냐 하면 간과 근육에 저장합니다. 근데 왜 몸에 저장할까요? 그냥 재밌어서? 당연히 아니죠.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거나 야생동물이 나를 쫓아오거나 할 때 몸에 저장해놓은 글리코겐이라는 녀석을 포도당으로 빨리 전환시켜서 에너지로 공급해주면 우리가 최대한 빨리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급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 몸에 항상 저장해놔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 몸에서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글리코겐이 갑자기 몸에서 빠르게 사라져요. 그러면 몸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씨, 이때까지 응급 상황 대비하기 위해서 연료를 다 모아놨는데 이게 갑자기 부족해지고 있어, 사라지고 있어. 이때 몸은 학습하게 돼요. 와, 이제 글리코겐을 더 충분히 모아야겠다, 몸에 탄수화물을 더 잘 저장하고 다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글리코겐이 빨리 사라지는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저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하거나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분들이에요. 즉 극단적 다이어트를 반복할수록 우리 몸에서 응급 상황 연료인 글리코겐이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이걸 다시 모으려는 기전도 강해진다고요. 이때 몸에 글리코겐이 남들보다 더 쉽게 쌓이는 몸이 되니까 체중계 숫자가 잘 안 변해요, 원래. 왜냐하면 플러스로 글리코겐이 잘 모이면서 수분까지 빨아들이는 흡착 경향이 있거든요. 즉 수분과 글리코겐을 몸에 더 잘 저장하는 몸이 되면서 체중계 숫자가 원래 잘 안 빠져요. 근데 대사가 회복돼서 지금 지방이 감량되고 있으면 어쨌든 지방이라는 녀석은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복부예요. 그래서 내가 체중이 하나도 안 빠지는데 복부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복부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체중이 그대로거나 체중이 쪘다면 지방이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은 충분히 채워지고 있고 쓸데없는 지방은 몸이 놓아주고 있다,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몸무게가 느는 건 지방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둘레는 줄어도 체중은 멈춰있거나 늘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반복한 분들일수록 체중이 잘 안 줄어들고 복부 둘레가 낮아지는 이유는 근육 속의 수분과 부피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공부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초 대사량 저하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지방을 저장하고 보호하려는 특성이 강해져요. 이때 에너지로 지방을 쓰는 대신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근육이 말라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근육 안에 저장돼 있던 수분도 빠져나가겠죠. 근데 우리 몸이 정말 중요한 기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려는 항상성 기전일까요? 그래서 내가 극단적 다이어트를 반복해서 근육이나 수분이 빠지게 되면 다시 회복 과정을 거치고 감량을 할 때 우리 몸은 몸에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오니까 일단 예전의 근육 부피와 수분 양으로 돌아가려는 기전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의 수분도 더 늘어나고 근육의 부피도 커지겠죠. 그러면 체중계 숫자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때 대사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몸에 들어오는 영양소가 충분히 있으니까 복부둘레는 분명히 조금씩 줄어들면서 체중계는 가만히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은 빠졌는데 체중이 머물고 있는 과정이 졸라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왜? 몸에 필요한 수분, 근육량, 글리코겐
염분 이런 것들이 채워지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이런 생존에 필요한 물질들이 채워지니까 우리 몸도 이제 영양소들이 충분히 들어오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몸에 지방을 많이 저장하고 다닐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방을 잘 태우는 몸이 됩니다. 이때 충분히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몸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요. 장의 내용물이 증가하고 소화력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자, 극단적 다이어트를 많이 반복해서 대사 저하할 때는 우리가 영양소를 많이 안 먹고 주고 오히려 극단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영양소 자체가 흡수가 안 되고 배출력도 떨어지게 되고 소화도 잘 안 되게 돼요. 체내에 들어오는 영양소 자체가 부족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사량을 높이면서 몸에 영양소를 충분히 주면 음식 흡수력도 높아지고 대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음식 섭취량 자체도 높이다 보니까 장에 있는 내용물과 영양소 흡수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섬유질이나 야채, 탄수화물 소화 능력도 개선되고 몸에 필요한 포도당 보유 능력도 좋아지고 제가 먹는 양 자체도 더 늘게 만드니까 장 안에 내용물이 늘어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체중이 그대로거나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늘어난 게 다 지방이에요? 아니에요. 영양소잖아요. 음식이에요. 지방은 아니지만 확실히 체중을 올리는 요소들이죠. 근데도 희한하게 복부둘레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계는 정체인데 거울 속에 있는 복부는 쏙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혈액순환 양도 증가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정상화가 되면서 체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은 빠지고. 그래서 결론이 이거 하나예요. 체중이 변하지 않아도 오히려 늘어도 여러분들은 지방이 빠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대사 저하에서 대사를 다시 높이고 감량하시는 분들, 극단적 다이어트를 많이 반복한 분들은요.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를 하는 여러분들이 복부둘레를 기준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특히 기초 대사량 저하 후에 회복을 거치고 있는 사람, 오래 굶다가 다시 먹기 시작한 사람, 저탄, 저칼로리, 저당 다이어트를 반복한 사람, 불규칙한 생리 주기를 회복 중인 사람, 스트레스나 코티솔 문제로 복부 비만이 있던 사람, 이분들은 체중 정체 플러스 복부 감소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잘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대사 회복과 감량 과정에서는 실제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쉽게 안 찌는 몸이 돼요. 저처럼요. 내가 탄수화물이나 칼로리 섭취를 만족감 있게 먹어도 복부둘레가 감량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실제 이렇게 수강생분들 사진을 보면 진짜 먹으면 안 돼 보이는 사진들도 많죠. 근데 이렇게 다이어트에 금지인 음식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먹고 싶은 음식 창가나 탄수화물 참으면서 노가다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이유는 잘못된 방법을 너무 오래 끌고 온 거예요. 오히려 그게 몸을 더 망치면서 살이 찌기 쉬운 몸으로 만든 거라고요. 억지로 참아가면서 굽히고 적게 먹고 인간의 의지로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무리한 식단이나 운동 없이 대사 회복으로 감량도 가능하고 만족감 있게 먹어도 살이 쉽게 안 찌는 몸이 되고 싶다면 제 고정 댓글에 있는 코칭 문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상담도 무료로 해드리고 제가 자신 없을 정도로 대사가 망가진 사람들은 상담을 하면서 솔직하게 코칭하지 말라고 말씀도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